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에서 차기 지도자 후보로 꼽히는 천진잉 당서기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양국 간 혐오 정서를 걷어내자면서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본의 히토류 수출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종점 땅에 전원주택 사업을 구상한 문건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종점 변경으로 땅값 상승을 넘어 주택 사업의 호재로 이용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나오는 결심 공판이 모레 열립니다. 체포 방해 사건 재판부도 예정대로 다음 주 금요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구가 영하 2도, 낮 기온은 전국이 0도에서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내 서열 2위, 3위에 이어서 차기 지도자 후보로 꼽히는 천진잉 상하이 당서기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한국 증시로 나타났다고 언급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은 뒤에 3박 4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베이징에서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천진잉 상하이시 당서기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양국 간 혐오 정서를 걷어내자며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또 도움되는 요소들은 극대화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훌륭한 이웃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석이는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作为地方政府，我们愿意在两国元首的战略指引下，为推动中韩的合作做出更大的贡献。所以今天呢，也希望借这个机会听听总统先生的高见，听听总统先生的意见。 천석이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차기 지도부 후보군인 중국 정치권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러한 중국 최고위 인사들과의 연쇄회동이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와 발전 의지를 보여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또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가 한국 증시 최고치로 나타났다고 언급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양국 간 정서 회복을 위해 판다 대여와 바둑, 축구 교류를 제안하자 시 주석도 관계 개선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 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석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라는 말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청년 창업가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합니다.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임시정부 창사 100주년의 의미를 기념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상하이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2달 전 중일 갈등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동안은 경제적인 압박을 이어가던 중국이 일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히토류 수출 중단까지 시사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일본 지도자의 발언은 악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중국 상무부의 올해 첫 번째 공고는 일본 수출 통제 강화입니다. 민간이나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품목인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는 최근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성격과 영향이 매우 악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적한 발언은 2달 전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금지와 여행 자제령 등으로 일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일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히토류 제재 카드까지 꺼내든 겁니다. 히토류는 일본의 전기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필수 자원으로 일본은 히토류의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일본으로 물품을 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발표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1심 선고와 변론 종결 기일이 각각 정해졌습니다. 내란 재판에선 지규현 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남의 말을 왜 막느냐 질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앞서 결심과 함께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재판은 증거 조사를 위해 추가 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론이 재개된 만큼 이거를 바로 다시 종결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주시고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증거 조사 기일을 좀 지정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기를. 변호인들도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오는 16일 예정대로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변론 종결합니다. 선고기일은 그대로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내란 재판에선 특검의 발언 도중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부 제지에도 계속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수사검사에겐 발언권이 없다며 변호인들이 항의를 이어가자 결국 재판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윤 전 대통령이 웃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공판 일정과 관련해선 내란 재판부 역시 단호했습니다. 9일날 가급적 끝내는 걸로 일단 계획 세웠다. 재판부는 오는 8일도 기일을 잡아 앞으로 4일간 연달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를 둘러싼 양평 고속도로 의혹. 종점을 바꿔서 땅값이 오르는 걸 노렸다는 게 지금까지 의혹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이 땅에 전원주택 사업을 구상한 문건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땅값을 넘어 주택 사업의 호재로 이용하려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윤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2021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인수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 5월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변경 2달 만에 고속도로를 백지화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점 변경 의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김모 과장과 국토부 서기관을 거쳐 종점 변경 지시가 용역업체까지 전달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과장이 2023년 7월 무렵 동료와 통화해서 여사가 I씨가 아니라 J씨를 내니까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가 강상면 종점 인근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계획한 PPT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만든 PPT 문서의 제목은 전원주택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전인 2016년 처음 만들어졌고 2020년 수정을 거쳤습니다. 특검은 김진우 씨를 소환해 이를 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게시글을 참고해 만든 것이라며 회사의 금융권 대출 목적이라며 종점 변경과 사업이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통일교뿐 아니라 민주당이 특검 조사를 주장했던 신천지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확보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관련 기록을 합동수사본부로 넘길 걸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유착 의혹을 수사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사 대상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포함됐습니다.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 신천지가 10만 명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목표로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입니다. 노골적으로 했죠,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당 가입하고 움직일 수 있는 표가 10만 표 이상씩 있으니까. 여야가 특검 법안에 담을 수사 대상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합수본이 신천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비슷하게 수사 대상을 공식화한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만 기다릴 순 없다며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특검만 기다리기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본부를 행안부에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수사본부 만들든지 아니 따로따로 하든지. 합수본은 검찰 25명과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수사를 이끌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오늘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합니다. 수사팀은 지난 5일엔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본부장을 세 번째 접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윤 전 본부장 진술을 확보해 합수본으로 관련 기록을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이란 테헤란의 시장에서 시위대가 최루탄 연기를 피해 도망칩니다. 치솟는 물가에 항의하는 무장 시위대와 군대가 충돌해 총성도 이어집니다.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 전역에서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번 시위로 35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로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한다면 미국은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개입 의지를 밝혔는데요. We'll take a look. We're watching it very closely.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I think they're going to get hit very hard by the United States.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신께서 폭정에 맞서는 이란 국민을 보호하시길 이렇게 썼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든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이 모자를 방송 인터뷰에도 쓰고 등장했습니다. I pray and hope that 2026 will be the year that we make Iran great again.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개입을 예고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미국 우선주의가 맞느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s an attack on Colombia now on the table? Or what about Iran or Greenland? How is anything of this putting America first? 북극발 눈보라가 유럽 전역을 덮쳤습니다. 눈 내린 프랑스 파리 스키장이 됐습니다. Soit j'étais pas là, donc là j'ai pris mes skis, mes chaussures. En plus je reviens du ski là, et je me suis dit bah c'est maintenant ou jamais quoi. 현지 시간 6일 프랑스 파리가 눈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높은 몽마르트 언덕, 스키와 눈썰매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도 새하얗게 이렇게 물들었고요. 곳곳에서는 눈사람도 만들어 봅니다. 차가운 북극 기단이 유럽을 덮치면서 중부, 북동부 유럽은 평년보다 최대 10도 넘게 떨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일상적이지는 않은 눈 풍경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폭설로 생긴 빙판길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네덜란드에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From where we are in Lithuania, there's like a lot of snow, and it happens often, and they just don't stop the traffic because of the snow. And here it seems like the whole chaos is going on. So. 이번 CES에선 블록 장난감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 모양 레고 이후 레고가 50년 만에 가장 큰 혁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You know, it's just a simple 2x4 bricks. It will click very seamlessly and fit exactly with the same bricks I just showed you. And the reason why it's so different is because it's very smart. 현지 시간 5일 장난감 회사 레고가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인 CES에서 소개한 스마트 브릭입니다. 어떻게 놀지 정하는 스마트 태그와 함께 이 블록을 끼우기만 하면 블록이 자연스럽게 놀이에 반응을 합니다. 비행기의 꽂음이 움직임에 반응해서 하늘을 가르는 소리를 내고요. 우주선에 다스베이더를 끼워 넣자 스타워즈 테마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So hopefully you can sense that the audio is actually reacting as the flying sounds are reacting to how you move. 레고는 10년 전부터 새로운 놀이를 구상했는데 카메라나 스크린을 레고에 적용해봤지만 아이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실리콘 칩이 들어간 블록에는 단자도 전선도 없는데 기술을 숨겨서 놀이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우선 3월에 스타워즈와 협업한 장난감을 공개합니다. 좋아하는 캐릭터에서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놀아야 할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협업의 이유였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걸로 알려진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당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했는데 강 의원과 통화한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점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아침 7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입니다. 김경시 의원한테 1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남 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로. 저도 살려주세요. 강 의원은 남 씨에게 1억 원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남 씨가 실제 현금을 받아 보관했는지와 강 의원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좌진들 설명은 달랐습니다. 강 의원과 통화한 뒤 코를 깬 것 같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지난달 사건 배당과 동시에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씨 의원은 아직 귀국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춤추고 덤블링하는 로봇계부터 스스로 일어나는 휴머노이드 일꾼 로봇까지 이번 CES에선 일상으로 바짝 다가온 피지컬 로봇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소개한 미래의 일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김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170cm 키의 로봇이 자연스럽게 걸어나와 손을 흔들자 관중석에서 환호와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현대차가 공개한 일꾼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면서도 손과 발, 목 등의 관절을 360도 회전하며 50kg짜리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영하 20도, 영상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로봇의 집단 교감까지 가능한 아틀라스 3만 대가 2년 뒤인 2028년 실제 공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로봇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글 AI, 제미나이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에이펙 때 서울에서 깐부회동으로 뭉쳤던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강화합니다. It also takes cutting-edge technologies. That is why we partner with cutting-edge global tech leaders.
One of these valuable partners is NVIDIA. 같은 시간 CES의 또 다른 무대. 테크업계의 슈퍼스타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슈퍼칩과 새 AI 모델을 공개합니다. Today we're announcing Alpamayo, the world's first thinking, reasoning autonomous vehicle AI.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 이족 보행 로봇을 시연하면서 현대차와 LG의 로봇을 화면에 띄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LG의 로봇은 머지않아 가사 해방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게 합니다. LG전자의 집사 로봇 클로이드입니다. 지금 빨래를 접고 있는데요. 시각 센서만으로도 5살, 6살의 손가락 움직임을 구현해냈습니다. 두산 밥켓은 음성 명령으로 건설 장비를 움직이는 AI와 조종석이 없는 무인 로봇 등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8개월 전까지 은퇴의 기로에 섰던 이혜인 선수가 국가대표로 생애 첫 올림픽에 나섭니다. 힘든 시간 피겨가 위로가 됐던 스케이터,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마지막 회전을 마치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오페라 카르멘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연기가 끝난 뒤에도 이혜인은 계속 흐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제 제가 오프닝 포즈 서기 직전까지도 이혜인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셔서 2023년 4대륙 선수권 금메달과 세계 선수권 은메달을 따내며 김연아 이후 최고의 성적을 냈던 이혜인. 2년 전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대표팀의 규정을 어겨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고 8개월 전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은퇴 기로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안 넘어지고 더 성공률 높여가면서 뛸 수 있을까? 4년 전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 우리나라의 올림픽 출전 쿼터를 따놓고도 대표 선발전에서는 아쉽게 밀려났습니다. 다시 도전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 자격정지 징계에 놓였던 우여곡절을 뚫고 역전 드라마를 쓰며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스케이팅을 탈 때 너무 재밌고 위로도 되고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고서 모든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불행도 영원하지 않다고 눈물을 흘렸던 이혜인은 오늘만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존재는 저에게 하나의 책을 써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지 일이 아닌 저의 인생의 한 부분임을 꼭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JTBC 홍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맑다가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등으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등 전국이 0도에서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는 다시 춥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